비즈니스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2026년 현재 AI와 자동화가 세상을 뒤덮고 경제의 판도가 뒤바뀌는 대격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부르짖으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대개 실패의 진짜 원인은 정작 섬겨야 할 사람에게 빠져들기보다 완벽한 계획 그 자체를 과하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도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평생 분석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결코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은 철저하게 가치를 따릅니다. 부는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쌓이는 법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사의 동향을 살피면서 스페이스X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경쟁자들의 방식을 모방하는 대신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을 순수한 물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화성행을 선언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로켓 제작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우주산업의 업계 표준은 로켓 한 대당 6,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런 관행적인 업계 표준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켓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는 거대한 로켓을 항공우주 등급의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그리고 탄소 섬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 단위로 분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재료들을 런던 금속거래소와 같은 원자재 시장에서 직접 구한다면 과연 얼마일까? 놀랍게도 순수한 재료의 값은 전체 로켓 가격의 겨우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8%는 그저 기존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효율이었던 것입니다. 머스크는 남들을 모방하는 대신 처음부터 완벽하게 논리적인 제1원리 사고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주 여행의 비용을 단숨에 10분의 1로 낮추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First Principle, 즉 제1원리 사고법은 세상을 가장 본질적인 진실로 쪼개어보는 물리학적 방식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유추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추에 의한 사고란 단순히 경쟁자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동네에 커피숍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자신도 무작정 커피숍을 엽니다. 잘 나가는 유튜버를 보면 그 사람의 썸네일과 제목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무작정 따라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비효율과 두려움,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까지도 고스란히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근본적인 진실의 단위로 쪼개고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논리를 완전히 새롭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애플이나 구글처럼 어떻게 멋진 제품을 만들지 묻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 고객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가령 고객이 일상 속에서 너무 피곤함을 느낀다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추에 의한 뻔한 해결책은 그저 또 다른 커피를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퍼스트 프린시플에 기반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장인을 위한 낮잠 캡슐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영양 보충제나 수면의 질을 높이는 최고급 매트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배터리팩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들먹이며 배터리는 킬로와트 시당 600달러였으니 앞으로도 항상 비쌀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터리를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탄소라는 분자 수준까지 철저하게 쪼개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원자재들을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조합하면 킬로와트 시당 겨우 80달러밖에 안 된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600달러와 80달러의 거대한 차이, 혁신과 엄청난 부의 기회는 바로 그 차이와 비효율 사이에 조용히 존재합니다. 경쟁자만 바라보지 말고 숨겨진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 반드시 값비싼 MBA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통적인 MBA 과정은 세상을 바꾸는 창업가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우수한 직원이 되는 법을 가르칠 뿐입니다. 퍼스널 MBA의 저자 조시 카우프만은 길거리의 작은 레모네이드 가판대부터 거대한 구글 제국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정확히 5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저 돈이 드는 취미 생활일 뿐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가치 창출입니다. 사람들의 숨겨진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창업가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을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타인의 필요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제품은 인간이 가진 핵심적인 5대 욕구, 즉 무언가를 획득하려는 욕구, 타인과 유대하려는 욕구,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는 욕구, 자신을 방어하려는 욕구, 그리고 감각을 충족하려는 욕구를 반드시 채워주어야 합니다. 고객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품이라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무의미해집니다. 두 번째 요소는 마케팅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단순히 물건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통째로 바꾸는 정교한 예술입니다. 마케팅은 세상의 관심과 폭발적인 수요를 동시에 창출해내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문제조차 모르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고 당신이 가진 해결책을 갈망하도록 이끌어내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세일즈입니다. 마케팅이 사람들을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입의 과정이라면 세일즈는 그들을 온전히 매 사람으로 만드는 확정의 단계입니다. 잠재적인 고객을 기꺼이 지갑을 여는 구매자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세일즈는 결코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신뢰의 영역이며 고객이 당신의 제안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숭고한 일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가치 전달입니다. 이제 고객에게 약속했던 것을 실제로 완벽하게 제공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평판이 단단하게 쌓이게 됩니다. 만약 화려한 꿈을 팔아놓고 고객에게 끔찍한 악몽을 제공한다면 비즈니스는 그날로 끝입니다. 고객이 기대했던 수준을 항상 압도적으로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는 재무입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숨을 쉬고 생존하기 위해 가치 있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야 합니다. 복잡한 장부를 다루는 전문 회계사가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순간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업이라도 결국 숨을 거둔다는 냉혹한 현실만큼은 뼛속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업이 어딘가 삐걱대고 힘들다면 이 5가지 요소 중 반드시 하나가 고장난 것입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고장난 부품을 고친 뒤 다시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소들을 탄탄하게 갖췄다면 이제 전장을 지배할 압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쁜 전략을 가지고 일주일에 100시간을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은 훌륭하고 정교한 전략으로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는 사람에게 결국 처참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은 본질적으로 힘과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지속적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조건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경쟁자가 감히 당신의 이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전략의 대가 해밀턴 헬머는 비즈니스를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드는 7가지의 지속 가능한 힘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7가지를 완벽하게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단 하나라도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힘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회사의 덩치가 커질수록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극적으로 절감되는 구조를 뜻합니다. 글로벌 미디어 제국이 된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 한 편을 제작할 때 무려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겉보기엔 정신나간 도박 같아 보였지만 넷플릭스에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유료 가입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으로 1억 달러를 나누어 보니 고객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가입자가 적은 작은 경쟁사들은 감히 프로그램 하나에 1억 달러를 태울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거대한 규모가 곧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절대적인 방패가 된 셈입니다. 두 번째 힘은 네트워크 경제입니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마법 같은 현상입니다.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소셜미디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페이스북을 떠나는 순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는 초기에는 사용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선점한 기업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 힘은 카운터 포지셔닝입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 전략은 거대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쟁사가 섣불리 당신을 따라했다가는 자신들의 기존 캐시카우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만드는 영리한 덫입니다. 역사적인 코닥의 몰락을 떠올려 보십시오. 코닥은 놀랍게도 75년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지만 그들은 오직 필름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내는 데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디지털이 다가올 미래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 자신들의 밥줄인 필름 수익을 스스로 죽여버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했고 시대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월가의 뱅가드 역시 이 전략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들이 시장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도입하며 돌풍을 일으켰을 때 거대한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은 감히 이를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수익원은 엄청나게 비싼 펀드 수수료였기 때문입니다. 뱅가드를 따라 수수료를 낮췄다가는 은행 전체의 수익이 통째로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스타트업이라면 기존의 거인들이 감히 모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그런 배담한 비즈니스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힘은 전환 비용입니다. 고객이 당신의 서비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을 억지로 감옥에 가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객의 일상적인 삶 속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것을 빼내어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끔찍한 번거로움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플의 거대한 생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자가 아이폰을 사고 맥북을 열고 아이패드로 작업하며 모든 데이터를 아이클라우드에 연동시켜 놓았다면 이 모든 완벽한 조화를 버리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로 갈아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악몽이 됩니다. 고객은 결국 그 편리함과 익숙함에 젖어 기꺼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 힘은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은 그저 예쁜 로고를 만들거나 그럴싸한 슬로건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딩의 진짜 의미는 객관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제품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미국의 한 아침 방송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에서 파는 6,600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최고급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16,600달러짜리 반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보석 전문가는 놀랍게도 가격이 훨씬 싼 코스트코 반지의 품질이 객관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롱한 티파니 블루박스를 손에 넣기 위해 기꺼이 $10,000라는 거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위대한 브랜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티파니라는 이름이 주는 영원한 약속과 낭만에 신뢰합니다. 반면 코스트코의 대형 카트 안에서 로맨스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신뢰의 격차가 엄청난 돈을 쓸어 담는 브랜딩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 힘은 독점 자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오직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를 뜻합니다. 강력한 원천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대체 불가능한 목 좋은 위치일 수도 있으며 천재적인 두뇌들이 모인 드림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는 업계 최고의 창의적인 천재들로 구성된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핵심 두뇌 집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디즈니조차 이들의 창의성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기에 결국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픽사 전체를 인수해버렸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독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힘은 프로세스 파워입니다. 남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독보적이고 미친 듯한 효율성으로 업무를 해내는 조직의 능력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는 낭비를 극한으로 줄인 토요타 생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효율성에 너무나 큰 자신감이 있었기에 최대 경쟁사인 미국의 GM 경영진을 직접 초청해 공장의 모든 제조 공정을 샅샅이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GM은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도 결코 토요타를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타의 효율성은 단순히 기계나 매뉴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영혼과 기업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체득된 보이지 않는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1원리 사고법과 비즈니스의 5가지 요소, 그리고 전략의 7가지 힘까지 성공을 위한 모든 객관적인 무기를 갖추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조건도 정작 사업가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든 위대한 여정의 핵심은
심리와 믿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이클 조던 같은 위대한 천재성이 내면 깊은 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가 주는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게 작게 시작하거나 넘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세상에 들키는 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이들의 진짜 목적은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에서 피어난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바로 그 순간들이 훗날 지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대의 기업을 창업할 때 썼던 유명한 후회 최소화 원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와 텅 빈 차고지에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훗날 80살의 노인이 되어 흔들의자에 앉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후회할까? 대답은 확고한 아니요 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가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는 날까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약 그때 내가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중얼거리며 쓸쓸히 후회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의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벽에 걸린 화려한 학위나 이력서에 가득 찬 대단한 경험도 본질이 아닙니다. 내면에 자리 잡은 부족한 믿음이 실제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을 가리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어떻게 웹사이트를 만들지, 어떻게 거대한 자금을 마련할지 같은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낡은 집착을 당장 멈추십시오. 수많은 기술이 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2026년의 AI 시대에 어떻게라는 방법론은 항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뼈에 새기고 고집해야 할 것은 바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할 것인가 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까? 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심장을 뛰게 할 만큼 중요한가요? 돕고자 하는 대상과 그 간절한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을 이루어낼 방법은 어떻게든 기적처럼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돈은 비즈니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기업은 돈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숨을 쉬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 단지 돈만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비즈니스의 유일한 최우선 목표라면 뼈를 깎는 고통과 짙은 어둠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백기를 들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취로 가는 길은 분명히 눈물나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누군가의 삶을 돕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사명감이 있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계속해서 나아갈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서투르고 엉망진창인 상태로 행동하며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처음에는 형편없어도 괜찮다고 너그럽게 허락하십시오. 위대함을 향해 나아갈 때 어설픈 조음은 오히려 진짜 위대함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적이 됩니다. 항상 안전하고 익숙한 영역 안에만 몸을 웅크리고 있다면 대면에 잠든 진짜 위대함은 영원히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일단 시작했고 남들이 절망하며 포기할 때조차 끝까지 계속해 나갔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뿐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세상을 바꿀 엄청난 천재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문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방법을 모른다는 핑계로 가로막히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라는 환상이 위대한 여정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의 원칙을 활용하고 5가지 핵심 요소를 구축하며 독보적인 힘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본인의 가능성을 미친 듯이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치를 창출하고 부를 끌어당기는 가장 첫 번째 법칙입니다. 지금 대담한 강력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운명이 보내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 뜨거운 감정을 당장 따라가 거침없이 다음 단계를 밟으십시오. 비즈니스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작고 평범했던 취미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커리어와 수익으로 폭발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제 2부 이야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정을 그저 주말의 취미로만 남겨두는 것은
인생의 거대한 잠재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기경제와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팽창한 지금, 좋아하는 일을 참으며 싫어하는 직장에 얽매여 사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훗날 80살이 되었을 때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그 끔찍한 사실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인 월트 디즈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월트는 그저 재미삼아 템템이 여백의 작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스케치하곤 했습니다. 18살에 평범한 만화가로 취직했지만 그는 단순히 남을 위해 기계적으로 그림만 그리는 삶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비전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이 위의 낙서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저 안전하고 뻔한 길만을 선택해서 예술을 작은 부업이나 취미로만 남겨두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미키마우스도 환상적인 디즈니랜드도 만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평범한 취미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열정에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엄청난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취미로는 절대 돈을 벌지 못할 거야. 혹은 직업이 되면 금방 재미가 없어질 거야. 라며 사람들은 쉽게 지레짐작합니다. 물론 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 억지로 영혼 없는 직장 생활을 견디며 오직 주말만을 기다리는 평범한 공식에 갇혀 산다면 어떨까요? 취미를 직업으로 바꾼다고 해서 당신의 열정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카메라, 오븐, 붓과 같은 도구에 담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폭발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하게 예스라고 외쳤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소박한 취미를 억대, 연봉의 진짜 커리어로 바꾸는 5가지 혁명적인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제부터 그것을 절대 취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마인드셋을 완벽하게 뜯어고치고 1단계 정체성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을 귀엽고 작은 부수입 정도로 여기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처럼 무겁게 대하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열정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데 세상 어떤 고객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새 아이의 평범한 엄마였던 알리시아 셰이퍼의 놀라운 반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단순히 보헤미안 스타일의 수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 집안 주방에서 조그맣게 물건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애쉬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소한 재미로 시작한 작은 부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이 일을 취미로 대하는 것을 영원히 그만두고 진짜 비즈니스로 대하기로 결심하며 내면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녀의 마인드셋이 변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애쉬의 전 세계 최고 판매자로 등극했고 소재 제품만으로 한 달에 무려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라는 거대한 수익을 쓸어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로 대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던 콘텐츠 웹사이트를 하루아침에 폐쇄하고 비디오 크리에이터의 길을 선택한 또 다른 창업가의 사례도 있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콘텐츠와 명사들의 기고문으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더 이상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명감은 사라지고 오직 트래픽과 돈만 쫓는 영혼 없는 콘텐츠 공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할 때 과감하게 사이트를 닫아버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일에 자신의 젊음과 영혼을 갈아넣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내면의 철저한 정체성 변화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취미생활자가 아니라 그 분야를 선도하는 제빵사, 천재적인 예술가 혹은 혁신적인 코더입니다. 심리학의 수많은 연구 결과도 자신이 맡은 역할과 사명에 깊이 공감할 때 인간의 뇌와 행동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남들이 지쳐 쓰러져 포기할 때도 목적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느끼기 전에 무조건 시작하십시오.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100% 완벽한 타이밍이나 실패의 가능성이 제로인 안전한 날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은 나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며 완벽을 기다리는 시간은 당신의 위대한 꿈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20대 시절 4천만 달러라는 인생을 바꿀 엄청난 규모의 소프트웨어 매각 거래를 눈앞에서 날려버린 한 청년의 뼈아픈 실수가 있습니다. 그가 거래를 놓친 단 하나의 이유는 세부사항과 완벽한 사업계획서에만 미친 듯이 집착하느라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방구석에서 서류의 오탈자를 고치며 완벽을 기하는 동안 말빠른 경쟁사는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4천만 달러의 거대한 잭팟은 준비가 조금 덜 되었어도 실전에 뛰어든 경쟁사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치밀하고 공들인 계획조차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는 언제나 무참하게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대본, 전문가용 조명, 그리고 값비싼 정장까지 모두 갖추어야만 카메라를 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벽하려다 보니 표정은 굳어지고 목소리는 인위적이고 어색해집니다. 완벽주의를 이겨내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엉성하더라도 일단 세상 밖으로 던져보는 거칠고 투박한 실행력뿐입니다. 첫 번째 제품 라인이 다소 엉성하더라도 오늘 밤 당장 온라인 샵을 오픈하십시오.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영상이라도 일단 업로드 버튼을 누르십시오. 심리학자들은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 계획만 수정하는 상태를 분석 마비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는 아주 부지런하고 신중하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그저 실패가 두려워 도망치고 있는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완벽주의는 멋진 명품 구두를 신고 나타난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설픈 1.0 버전을 세상에 당당하게 공개하고 실전에서 부딪히며 고쳐나가는 것이 진짜 위대함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 당신의 뜨거운 열정을 세상과 나누고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만의 좁은 방에 갇혀 외롭고 고독한 천재처럼 굴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거대한 비즈니스로 바꾸는 험난한 과정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의 열정을 지지해줄 강력하고 촘촘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기회들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통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힘들고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을 너무나 창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벌지 못하면서 헛된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고립된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실패의 충격도 수십 배로 증폭되어 결국 당신의 멘탈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공한 자들만이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비즈니스 스킬입니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가볍게 건넨 인사 한마디가 훗니다의 회사의 운명을 바꿀 핵심 투자자나 평생의 동업자를 만나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십시오. 코딩을 좋아한다면 열기 가득한 해커톤에 뛰어들고 베이킹에 미쳐 있다면 제빵 커뮤니티의 중심에 서십시오. 당신의 열정이 머무는 곳으로 달려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꾸고 있는 거대한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랜든 버차드는 수많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모인 마스터마인드 모임에서 주눅 들어있는 한 젊은 창업자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들에게 주기만 하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요청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수치심과 거절의 두려움을 뚫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돌아오는 값진 피드백과 아이디어는 수개월의 쓰디쓴 시행착오를 단숨에 줄여줄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철저한 팀 스포츠이며 협업과 커뮤니티의 힘은 당신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인내심을 뼈에 새기고 지독하게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험난한 마라톤 장기전입니다.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성공 신화는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묵묵히 피와 땀을 흘리며 버텨낸 수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조회수 50회, 구독자 100명에 불과한 끔찍한 정체기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2,000명을 모으는데 무려 5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이 걸린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명백한 실패라고 조롱했겠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5년 뒤 기어코 100만 구독자라는 거대한 산을 정복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도달하지 못한 거대한 숫자에 집착하며 좌절하는 대신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봐준 50명을 동네 도서관에 모인 50명의 열성적인 관객이라고 상상하며 전율을 느끼는 그 시각의 차이가 모든 운명을 바꿉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재명을 뛰어넘는 성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릿,
즉 열정과 끈기의 결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IQ와 화려한 재능을 가진 천재라도 진흙탕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기어가는 꾸준한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초반 1, 2년에 끔찍할 정도로 느린 성장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장 큰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든 그 위대한 열정을 너무 쉽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작고 사소한 승리들을 미친 듯이 축하하십시오. 당신의 예술작품으로 번 첫 $100의 페이팔 알림을 캡처하고 고객이 남긴 첫 번째 감동적인 후기를 화려한 액자에 넣어 벽에 거십시오. 그 작은 승리의 파편들이 훗날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줄 강력한 닻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한 진짜 이유, 즉 그 왜라는 본질에 영원히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수익과 트래픽이라는 외형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어 비즈니스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취미를 수익화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거대한 스트레스와 끔찍한 마감일, 그리고 진상 고객이라는 현실적인 압박감이 당신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처음에 왜 이 일을 미치도록 사랑했는지 그 순수한 이유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목표입니다. 돈은 당신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사하며 세상에 제공한 가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성적표가 됩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이 모든 지옥 같은 과정을 견디게 할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대한 사명감이 없는 비즈니스는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결핍과 고통이야말로 타임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미세스 필즈 쿠키의 전설적인 창업자 데비 필즈는 세상의 편견을 깨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기쁨을 전하겠다는 순수한 목적 하나로 거대한 쿠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당신의 제품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안과 벅찬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비즈니스를 넘어선 위대한 사명입니다.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가끔은 철저히 당신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한 순수한 창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당신이 시작했던 그 첫날의 초심, 그 왜라는 강렬한 한 문장을 크게 적어 매일 눈을 뜨는 곳에 단단히 붙여두십시오. 자신의 평범한 취미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직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진 그 엄청난 용기를 스스로 깊이 인정해 주십시오. 안전지대에 숨어 평생 남의 꿈이나 비웃는 대중들을 비웃어주고 기꺼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개척하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 합류하십시오. 당신의 열정이 폭발적인 커리어로 변하는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가슴 터질 듯한 설렘이 될 것입니다. 고객들은 당신의 그 미친 에너지를 피부로 느낄 것이며 결과적으로 당신은 좋아하는 일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공을 향한 완벽한 로드맵은 당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정체성을 부수고 두려움을 박살내며 시작하고 세상에 소리치며 끝까지 버텨 당신의 목적을 증명하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압도적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무자비하게 내디드십시오. 이어서 3부에서는 올해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상위 5가지의 폭발적인 고소득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세상의 거대한 자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도래했습니다. 명문대 학위나 막대한 자본금 없이도 평범한 사람을 단숨에 최상위 부자로 만들어줄 상위 5가지의 고소득 기술을 전격 공개합니다. 이것은 낡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죽은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자랑하는 진짜 생존 기술입니다. 시장의 거대한 결핍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개인의 비즈니스와 부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첫 번째 거대한 부의 열쇠는 바로 AI 통합과 자동화를 통해 지능을 극단적으로 수익화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AI를 신기해하는 것을 넘어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복잡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비즈니스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24시간 잠들지 않고 처리하는 똑똑한 챗봇부터 실시간으로 회사의 재고를 최적화하는 시스템까지 그 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I 혁명은 먼 미래의 낭만적인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미 현재 전 세계 비즈니스의 생존 규칙을 잔인하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70% 이상이 이미 AI를 전면 도입했으며 관련 투자 규모만 무려 1,900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이 거대한 시스템을
현장에서 다룰 줄 아는 인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글로벌 리더의 94%가 심각한 AI 기술 인력난에 시달리며 엄청난 연봉을 걸고 인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이 극단적인 불균형이야말로 평범한 개인이 단숨에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AI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창업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솔루션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 시장에 내다팔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루한 업무를 모두 AI에게 던져버리고 창업가 본인은 오직 사업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읍니다. 어떤 소규모 이커머스 창업자는 AI를 활용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완벽한 맞춤형 쇼핑 경험을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컴퓨터 공학 박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에 널려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법만 깨우친다면 당신은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마법사가 됩니다. 두 번째 고소득 기술은 가공되지 않은 흩어진 원시, 데이터를 찬란한 황금으로 재련하는 데이터 분석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쏟아지는 무의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비즈니스계의 엑스레이 시야와 같습니다. 이 기술은 칠판에 복잡한 수학 공식을 푸는 천재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대중의 욕망과 행동 패턴을 꿰뚫어보고 내일 당장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정확한 나침반을 제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모든 상호작용과 지출 내역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차갑게 기록되고 추적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 뭉치를 실제 현금과 비즈니스 가치로 변환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희귀합니다. 과거 직감과 본능에 의존하던 늙은 경영진들은 이제 자신들의 낡은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81% 이상의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눈을 가린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며 시장의 점유율을 잔혹하게 집어삼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완벽하게 도입한 기업들의 운영 효율은 60%에서 80%까지 기적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의 거대한 가치는 이미 2,7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 막대한 데이터를 맛있게 요리할 셰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치밀하고 소름 돋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하며 연간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허공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능력을 갖춘다면 당신은 무능한 경영진의 혼란을 잠재우고 매출을 폭발시키는 대가로 그들이 내미는 백지수표에 원하는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폭발적인 부의 무기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디지털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혁신적인 제품을 세상에 내놓아도 사람들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끌어당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두운 창고 속에 먼지 쌓인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무기로 삼아 잠재 고객의 뇌리에 브랜드의 이름을 강제로 각인시키는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크로스 해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기발하고 파괴적인 실험을 반복하여 단기간에 비즈니스의 덩치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키는 현대판 연금술입니다. 올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지출은 무려 8,43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규모에 무난하게 도달할 전망입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부터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까지 고객이 숨쉬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자신들의 사활을 걸고 막대한 피 같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알고리즘의 미로를 뚫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지갑을 낚아채는 마케팅 마법사의 수요는 이미 대기권을 돌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명문대 졸업장이나 복잡한 국가 자격증 따위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며 오직 사람의 심리를 읽고 트렌드의 파도를 타는 동물적인 감각난이 지배합니다. 최근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마케팅 영역에 생성형 AI를 무자비하게 결합하여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미친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단돈 1달러를 이메일 마케팅에 투자해 36달러를 벌어들이는 이 압도적인 수익률의 마법을 깨우친다면 세상의 모든 기업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혼 깊숙이 지배해야 할 기술은 인간의 굳게 닫힌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스토리텔링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기술과 차가운 AI가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한다고 해도 결국 지갑을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뜨거운 피가 흐르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단어들을 정교하게 조합해 상대방의 차가운 이성을 마비시키고 기꺼이 예스라는 항복을 받아내는 가장 치명적인 권력입니다. 투자자의 숨을 먹게 하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고객의 영혼을 훔치는 날카로운 카피라이팅,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수백만 달러의 거래로 바꾸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정보가 쓰레기처럼 넘쳐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대에 대중은 메마른 사실과 수치 정보에 철저하게 무관심하며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차가운 팩트보다
한편의 감동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무려 22배나 더 강렬하고 선명하게 뇌리에 각인시킵니다. 압도적으로 성공한 창업가들은 고객에게 단순히 발이 편안한 운동화를 판다고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치병을 이겨내고 생애 첫 마라톤을 완주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와 감동의 눈물을 팔며 사람들의 가슴에 거대한 불을 지릅니다. 고객은 고무 쪼가리가 아니라 그 신발에 담긴 숭고한 정체성과 찬란한 영감에 기꺼이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설득의 비밀을 완벽하게 해독한 최고급 카피라이터들은 단 한 장의 세일즈 페이지를 써주고 수만 달러의 수표를 가볍게 챙깁니다. 마지막 5번째 고소득 기술은 당신이 긁어모은 막대한 부와 기업의 신장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입니다.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의 해커들은 매 순간 기업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컴퓨터 백신 설치가 아니라 악성 코드와 랜섬웨어의 잔인한 융단 폭격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지켜내는 최전선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은 평균 490만 달러라는 치명적인 출혈을 겪습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은 물론이고 자본력이 몹시 빈약한 중소기업에게 이런 사이버 테러는 그 즉시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끔찍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 엄청난 공포와 절망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의 금고를 지켜줄 보안 전문가를 미친 듯이 간절하게 찾고 있지만 현실은 처참할 정도로 인재가 부족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어있는 사이버 보안 일자리만 무려 480만 개에 달하며 이 무서운 인력의 격차는 매년 20% 가까이 미친 듯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완벽하고도 극단적인 불균형은 보안 전문가들의 몸값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시키는 완벽한 기폭제가 됩니다. 해커들조차 진화하는 AI를 강력한 무기로 삼아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기업의 약점을 파고드는 시대입니다. 이 끔찍한 파멸의 위협 앞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우리 회사의 명운을 지켜달라며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프리랜서 보안 전문가들은 단 1시간 자문을 해주고 수백 달러를 가볍게 벌어들이며 1년에 50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유럽의 GDPR과 같은 무시무시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막대한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자문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통합,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철벽 같은 사이버 보안. 이 5가지의 무기는 학벌과 출신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오직 날카로운 실력 하나로 승부하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자본주의의 검입니다. 10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벼려내어 시장에 뛰어든다면 당신은 단 1, 2년 안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강력한 생존 기술을 가진 자들을 향해 타는 듯한 끔찍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대한 부를 쟁취하는 자들은 결코 처음부터 주머니에 많은 돈이나 완벽하게 세팅된 안락한 환경을 가졌던 금수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시장이 미친 듯이 원하는 결핍과 가치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짐승처럼 포착하고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 지독하게 실행해낸 행동가들입니다. 돈은 결코 스스로 움직이거나 이유 없이 착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돈은 오직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고 압도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곳을 향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뿐입니다.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거대한 부를 거머쥘 모든 잔혹한 진실이 당신의 두 눈앞에 완벽하게 펼쳐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 지독한 세상의 판을 집어삼킬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독하고 무자비한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